여러분, 대장 속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마치 그 숫자가 39조개. 저는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네요. 인간의 몸속 세포수가 약 30조개라고 하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왜 여기에 살고 있을까요? 왠지 살기 좋고 먹을 거리가 많아서 그럴까요? 우리가 얘네들에게 뭔가를 계속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얘네들에게 뭔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점, 이것들에 대해서는 각종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 얘네들, 즉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요 미생물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동네의사 닥터인입니다. 여러분의 대장 속을 좋은 유산균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로 이사를 시키는 거죠. 너 거기에 가서 살아. 시중에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유산균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살 집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유산균이 몰려오겠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식이섬유 올리고당이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포함된 것, 즉 살집도 주면서 강제로 이사를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신바이오틱스입니다. 물론 둘 다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자,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같은 비용이라면 세 번째가 가장 좋게 보이죠. 그러나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왜? 비용 효과 면에서요. 이것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2006년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굳이 장내 세균을 따로 넣지 않아도 식습관만 바꿔도 균주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연구팀이 2016년도에 또 다른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장내 세균을 모두 없앤 실험실주에다가 식이습관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장내 세균을 주입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요, 식이 제한이 없이 미국식 식사를 했던 사람들과 식물성 저연령 식사를 했던 사람들의 장내 세균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3일 동안 각각 두 그룹의 실험실주에 식단을 다르게 하면서 장내 세균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저칼로리 식사를 한 사람들의 장내 세균을 주입한 그룹에서는 식단의 변화에 따라 장내 세균들이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종류로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양성이 증가한 거죠. 반면 미국식 고연령 식사를 한 사람들의 장내 세균을 넣은 그룹에서는요, 장내 세균들이 별로 변화가 없었다고 하네요. 식습관만 바꿔서 장내 세균들을 바꿀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 오랫동안 고열량 고지방 식이를 했던 사람들은 좀 더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될 것 같네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은 위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물로 대장에서 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에게 유해로운 물질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름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거창하게 말해서 그렇지 식이섬유와 올리고당 같은 겁니다. 둘 다 탄수화물의 한 종류이죠. 탄수화물은 당 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올리고당은 당 분자가 3개에서 10개, 전분 같은 다당류는 그보다 많은 당이 붙어 있죠. 이 다당류 중에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잘 분해되지 않는 고분자 섬유 성분을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예전부터 현미, 통보리, 귀리 같은 통곡류와 노지에서 자란 과일과 채소들을 통해 이것들을 먹어왔고 우리 뱃속 장내 세균들은 그것들에 적응이 되어 왔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우리가 먹게 되면요, 우리의 소화효소로는 잘 분해가 되지 않기에 쭉 대장까지 내려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 분해가 됩니다. 즉 장내 미생물들에게 밥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단세 지방산들이 장 속의 환경을 산성으로 바꿔서 나쁜 세균들이 살지 못하게 만들죠. 덩달아 장 건강도 좋아지고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공생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배신을 하기 시작했네요. 어느 순간부터 현대인들은 점점 고기를 더 많이 먹게 되고 상대적으로 채소나 과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덜 먹게 됩니다. 점점 더 달고 더 맛있고 더 많은 칼로리를 더 먹기 좋게 만든 음식들만 찾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식이섬유 섭취가 점점 줄게 되고 장내 세균들의 먹을 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항생제 남용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분위기를 바꿔봅시다. 장내 미생물에게도 좋고 나의 건강에도 좋게 말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채소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기를 드실 때 꼭 3회 사서 같이 드세요. 맛도 있고요, 장 건강에도 좋고요. 과일은 갈아서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드시길 바랍니다. 갈아서 먹거나 주스로 드시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버리고요, 달달한 과당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 혈당만 잔뜩 올리고 지방간과 내장 지방의 원흉이죠. 맛 좋은 백미보다는 현미가 식이섬유 섭취에는 더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는 없고 올리고당, 그중 프락토 올리고당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채소나 과일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만들어주는 장운동, 배변 활동 효과는 좀 떨어지죠. 따라서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는 채소와 과일로.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가 늘 먹어왔던 음식이기에 드실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된 성분들이 대장 속에 많이 남게 되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가스가 많아져서 복부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시중에 판매하는 프리바이오틱스 기준으로 하루 5g 정도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좋은 유산균을 키우고 싶다면요, 여러분의 뱃속을 좀 리모델링 해보세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로. 우리 장 건강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좋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 된 세상이죠. 채소, 과일, 통곡류들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섬유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도 같이 덤으로 가져올 수 있죠. 여건이 안 되신다면 가성비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를 구매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비싸게 파는 것 말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